빨간 공. 나는 딱 한 번 외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늘 웃는다. 꿈이라도 꿨겠지. 할머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걸.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내저으며 집안일을 계속한다. 하지만 난 분명히 할머니를 만났다. 그날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난다. 외가는 바닷가 높은 지대에 있다. 맑은 날에는 앞바다에서 반짝이는 물결 사이를 나아가는 배가 보인다. 여름방학 때 외가에 갈 때마다 툇마루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풍경 소리와 수박의 빨간색과 함께 바다에 떠오르는 빛의 무늬가 눈에 아로새겨져 있다. 반면에 날씨가 나쁠 때 바다는 무서웠다. 탁한 잿빛 바다에 파도가 퍼렇게 부서져서 파편이 흩어졌다. 그리고 미쳐 날뛰는 바람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그때는 여름이었을까? 아니, 덥지는 않았다. 두툼한 긴 소매에 분홍 잠옷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 여름이 아니라면 왜 그 집에 있었을까? 여름 방학 외에 그곳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혹시 관혼상제 같은 일로 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툇마루에 면한 방에 누워 있었다. 감기라도 걸렸는지 이불을 덮고 깜빡깜빡 졸고 있었다. 역시 꿈이었던 거야. 어머니는 말한다. 그래, 제가 있어서 11월 달에 간 적이 있어. 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 그냥 두고 갔단 말이야. 내가 사찰에서 돌아왔을 때 넌 열이 올라서 깜빡깜빡 졸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열 때문에 꾼 꿈이었다 이 말이야. 아니다. 꿈이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날 세상은 매우 조용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집에 있으면 늘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바닷소리에 둘러싸여서 바다를 느끼며 생활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것이 없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 그것이 이상해서 잠이 깬 것이었다. 그럼 시간은 몇 시쯤이었을까? 오후 3시나 4시쯤 되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어머니는 말한다. 소리가 사라질 리가 없어. 파도 소리가 사라질 리가 없다. 이 말이야. 바다가 아무리 잔잔해도 그 소리는 사라질 리가 없어. 그러나 그날은 사라졌다. 나는 왜 그런지 기이한 긴장감과 더불어 잠에서 깼다. 그 전까지 분명히 깜빡깜빡 졸고 있었지만 라디오가 켜진 것처럼 눈이 번쩍 뜨였다. 얼마 동안 나는 혼란스러웠다. 눈에 익은 천장을 응시했다. 온몸이 경직된 것을 깨닫고 장지로 시선을 돌렸다. 장지문 바깥은 환했다. 부드러운 빛이 장지를 따스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늘 들리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바람도 파도 소리도 없이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정적이 방 안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일어나서 가볍게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해보았다.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낸 기침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리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장지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쩐지 그 너머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났다. 차츰 불안이 치솟았다. 저 너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라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보통 때 같으면 장지 밖에는 널따란 툇마루가 있고 유리문이 있고 애기 동백 덤불이 있고 그 너머로 빛의 바다가 펼쳐져 있을 터였다. 그래, 경치는 늘 똑같지. 어머니는 말한다. 나도 늘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고 목욕을 하고 숙제를 했지.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늘 그 소리는 함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너도 네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니? 소리가 없어지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마음 한구석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 이 장지문을 열면 그 너머에는 그렇게 생각한 순간 검은 그림자가 장지에 확 떠오르더니 벌컥 소리를 내며 장지에 부딪혔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나는 움찔해서 반사적으로 몸을 뺐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신경을 집중했다. 뭐였지? 뭔가 탄력성 있는 것이 장지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장지를 활짝 열어 젖혔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고? 바다가 없었다. 바다가 없을 뿐 아니라 툇마루 밖에 유리문이 사라지고 없었다. 문설주만 남아있고 문은 죄다 사라져서 부드러운 햇살이 툇마루에 직접 비쳐들었다. 툇마루에서 내려선 곳에 있던 애기 동백 덤불이 사라지고 그 대신 키가 내 어깨 높이쯤 될 것 같은 얼룩조리대 밭이 펼쳐져 있었다. 빛나는 바다는 없었다. 하지만 얼룩조리대 바다는 있었다. 하늘은 기이한 색이었다. 회색 같기도 하고 희미하게 분홍색 같기도 한 그 밑에 얼룩조리대 밭이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눈앞의 경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기는 어디지? 늘 보던 그 바다는 어디로 사라졌지? 그때 문득 시야 끄트머리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빨간 것, 빨갛고 둥근 것. 그것은 공이었다. 예쁘게 수놓은 공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아, 그렇구나. 누가 장지를 향해서 그 공을 던졌나 보다. 장지에 부딪힌 반동으로 땅에 떨어져 굴러가는 것이다. 나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생각했다. 공은 조용히 굴러가서 얼룩조리대 밭으로 사라졌다. 허둥지둥 마당으로 내려서서 작은 계단을 신고 공이 사라진 부근으로 뛰어갔다. 아까는 얼룩조리대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낡은 돌계단이 있었다. 폭이 1미터쯤 되는 계단은 아래로 쭉 이어지고 있었다. 구불구불 뻗어나가는 계단을 빨간 공이 마치 의사를 가진 생물처럼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다. 나는 공을 쫓아갔다. 얼룩조리대가 양옆을 가로막은 탓에 얼마만큼 왔는지도 방향도 알 수 없는 채 리드미컬하게 굴러 내려가는 공을 따라갔다. 하지만 아무리 가도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꽤 서둘러 쫓아가는데도 공은 늘 몇 미터 앞에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파도 소리 대신에 얼룩조리대 소리가 몸을 감쌌다. 버석버석, 쏴쏴. 묘하게 불안감을 자극하는 기이한 소리가 돌아왔다. 여기는 어딜까? 바다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저 공을 갖고 싶다. 저 예쁜 빨간색 공을 꼭 갖고 싶다. 불안과 욕망이 가슴 속에서 뒤섞였다. 대체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 수 없어졌을 무렵 갑자기 돌계단이 끝나고 포석길이 나왔다. 얼룩조리대 밭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주위는 구릉지가 돼서 길이 완만하게 오르락내리락 뻗어나갔다. 그 길 저편에는 검은 덩어리가 흐릿하게 보였다. 뭔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것이 길 저편에 있었다. 빨간 공은 대체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저절로 포석길을 대굴대굴 올라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공을 쫓아갔다. 아까 검은 덩어리로 보였던 것은 언덕을 뒤덮듯 서 있는 기묘한 건물이었다. 사찰 같기도 하고 곳간이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증축을 거듭한 온천 여관 같기도 했다. 기와 지붕을 얹은 긴 회랑이 언덕 경사면 곳곳에 뻗어 있었다. 회랑에는 작은 램프들이 걸려 있었다. 낮인데도 모두 불이 밝혀져 있어서 램프 불빛이 주황색으로 부옇게 번져 보였다. 기묘한 건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섬뜩함이 강해졌다. 왜냐하면 터무니없을 만큼 거대한 건물인데 인기척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건물에는 벽만 있고 창문이 없었다. 작은 채광창은 있어도 창문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쩌다 있어도 바깥쪽에 회반죽 같은 것을 발라서 메운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빨간 공은 여전히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공은 경쾌한 템포로 거침없이 굴러갔다. 그 아름다운 수를 보면 그저 휘청휘청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공은 회랑 밑으로 스르르 빠져나갔다. 나도 그곳으로 빠져나갔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라면 문제없이 지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가보니 그곳은 바위 정원이었다. 중국 수묵화에서 보는 산처럼 생긴 거친 바위가 곳곳에 있었다. 그 사이로 굴러가는 공의 빨간색만이 선명한 것이 마치 주변 풍경에서 색을 모두 빼앗아 버린 것 같았다. 공은 정원을 스르르 통과해서 이윽고 구석에 있는 툇마루 밑으로 빨려들듯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허둥지둥 그쪽으로 뛰어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손이 쓱 나와서 그 공을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툇마루 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작은 차양이 붙은 방 입구였다.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던 것이다. 붉은 기모노를 입은 소녀가 얼굴을 쑥 내밀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소녀였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보았다. 의지가 강해 보이는 낯익은 눈. 그 소녀는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함께 공을 튀기며 놀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위 정원에서 번갈아 공을 튀겼다. 근데 공 튀기며 노는 게 왜 여자애들 놀인 줄 알아? 소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물었다. 몰라. 나는 공에 집중하고 있었다.
바위 정원은 미묘하게 경사져 있는 데다가 돌이 묻혀 있어서 공을 똑바로 튀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자애는 공을 계속해서 튀겨야 되거든. 공을 숨긴다든지 다른 데로 치워버리면 안 되니까. 왜? 나는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물었다. 공은 여자일 거니까. 하지만 그냥 갖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 계속, 계속 튀겨야 되는 거야. 소녀는 자기 자신을 타이르듯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공 튀기는 것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의 혼잣말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둘이서 공 튀기며 끝없이 놀이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소녀가 흠칫 놀라서 얼굴을 들고 나도 공 튀기기를 중단했다. 둘이 함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그만 돌아가야 되겠어. 나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공을 든 채 그곳을 떠나려 했다. 소녀가 불러세웠다. 잠깐만, 공은 그냥 놓고 가. 지금은 아직 네 차례가 아니니까. 어? 나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되물으며 손에 든 공을 내려다 보았다. 빨간 실이 선명한 아름다운 공. 내놓고 싶지 않았지만 소녀는 그 강한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서 공을 소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내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젠가 네 차례가 될 거야. 소녀는 공을 안고 지하실 같은 어두운 방으로 사라졌다. 미닫이 문이 덜컹 닫혔다. 사이렌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돌아가야지. 나는 뛰었다. 원래 온 길을, 해묵은 보석길을 뛰어갔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얼룩조리대가 시야를 메우는 돌계단을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지는 않았다. 도중에 불현듯 그때까지 올라온 계단을 돌아보니까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어느새 얼룩조리대 바다는 서서히 진짜 바다에 침식당하고 있었다. 멀리서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와서 얼룩조리대를 뒤덮으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얼룩조리대와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말 것이다. 사이렌 소리와 파도 소리가 포개져 내 등에 밀려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초조한데 발은 점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중에 계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세게에 부딪혔는지 계다에 이가 빠졌다. 그래도 여기서 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뛰었다. 계단을 딸깍딸깍 울리면서 숨을 헉헉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뛰고 또 뛰어서 드디어 낯익은 집 툇마루에 도착했다. 아,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고 땀투성이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애기 동백 덤불이 있고 출렁이는 가을바다가 온몸을 감싸는 파도소리 속에 빛나고 있었다. 이상한 꿈을 꾸는 아이구나. 한번 그렇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 성격. 그 성격은 네 할머니랑 똑같구나, 똑같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는다. 나도 그 이상 반론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꿈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에 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 역시 우리는 할머니의 핏줄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다음 날 툇마루 밑에 놓여있던 계달을 보니까 돌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부딪힌 부분에 정말 이가 빠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건 장식용 공이란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공 튀기는 건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튀기려고 만든 공이 아니야. 실제로 거의 튀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보기 위한 공이다. 갖고 놀 수는 없었어. 어머니는 서랍장 위를 흘깃 본다. 빨갛던 실이 완전히 색이 바래고 수놓은 무늬도 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쫓아갔던 바로 그 공이다. 나는 그 소녀와 공을 튀기며 놀았다. 바위 정원에서 번갈아 공을 튀겼던 것이다. 왜 혼자니? 사귀는 사람은 없니? 아이는 어쩔 거니?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은 없니? 너 나한테 손자를 보여줄 생각은 없는 거냐? 어머니는 웃으며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 소녀와 공을 튀기고 놀았다. 그 소녀, 어머니의 어머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놀았던 것이다. 내 차례는 과연 올까? 공의 실은 이미 색이 바랬다. 그때의 사이렌과 파도 소리가 거리의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나를 애워싼다.